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 책 꼭 사서 봐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크라센의 읽기 혁명에는 아주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집, 교실의 학급 문고,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책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읽기 점수마저 높다는 것입니다. 크라센은 미국 41개주에서 실시된 4학년 학생의 읽기 테스트 NAEP의 점수 요인을 분석했는데요. 가장 확실한 점수 예측 요인이 학생 1인당 학교 도서관 책의 권수였다고 합니다. 즉, 책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수록 읽기 점수가 높다는 것이죠. 결국 아이가 가정과 학교, 지역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는 책이 많을수록 아이의 읽기 성적은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유한 서울대학교는 장서의 총합이 400만 권 정도이고 일본의 동경대는 800만 권, 미국의 일리노이대는 1000만 권이 넘습니다. 심지어 하버드대학교는 1500만 권 정도라고 합니다. 대학 순위가 도서관의 보유 장서와 비례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대학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 보유한 책이 많을수록 자녀의 성적도 그에 따라 좋아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보유 장서가 10건이 채 되지 않는 가정 내 초등학생의 국어 평균 점수는 54.9점인데 반해 200건 이상인 가정의 학생은 71.8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책이 많고 자신의 책이 많은 아이들은 첫째, 책을 좋아하게 되고 둘째, 읽기 성적마저 좋아집니다. 도서관을 통해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아이에게 좋겠지만 아이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책이 자신의 소유인지 빌려온 책인지에 따라 책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책과 남의 책은 넘길 때 손끝에 닿는 촉감이 다릅니다. 빌린 책은 깨끗하게 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탓에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마치 빌린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죠. 이런 태도는 책에 대한 친밀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빌린 책을 읽을 때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는 책이 더러워질까봐 조심하는 과정에서 두뇌가 경직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게 되는데 빌린 책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빌린 책을 읽을 때는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억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가급적 책은 사서 읽히면 좋습니다. 물론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에게 얻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을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모든 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르려는 부모라면 아이를 책 부자로 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책 부자로 만드는 데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고른 책이 많은 아이가 진짜 책 부자입니다. 내가 고른 책은 남이 골라준 책보다 더 애착이 가기 마련입니다. 둘째, 선물로 받은 책이 많은 아이가 그 다음 책 부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해준 책은 특별한 사연과 추억이 담겨 있어서 책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줍니다. 생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 아이에게 책을 선물해주세요. 단, 자기가 받고 싶은 장난감 같은 선물이 따로 있는 아이에게는 책을 다른 선물에 끼워 덤으로 주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준비되면 아이의 전용 책꽂이를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신만의 책꽂이에 질비하게 꽂혀있는 책을 바라볼 때 아이는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런 아이는 책에 대한 친밀도를 가지고 독서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용 책꽂이가 어렵다면 책장의 한켠에 아이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다 보면 빌린 책 가운데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책이 간혹 있을 거예요. 이런 책은 흔히 만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100권을 빌려도 한두 권 만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은 구입해서 평생 소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간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서점에 가는 일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서점에 가는 날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적절히 연계시켜서 아이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면 서점에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서점 가는 일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책을 살 때 부모가 읽을 책도 함께 산다. 책을 살 때는
아이가 읽을 책만 달랑 사지 말고 부모가 읽을 책도 꼭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책은 열심히 사주면서 정작 부모님께서 읽으실 책은 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암암리에 엄마 아빠는 책도 안 읽으면서 나한테만 읽으라고 하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책 읽는 아이로 만들려면 최대한 많은 책을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죠. 이것은 아이들이 시각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보이는 부모는 가장 강력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책을 읽기를 바라겠습니까? 넷째,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사준다. 많은 부모님들이 새 책을 사줄 때 베스트셀러 책을 사주십니다.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리는 책일 뿐이지 모두 좋은 책은 아닙니다. 내용이 좋아서 많이 팔릴 수도 있지만 마케팅의 힘에 의해서 많이 팔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보통 독자들은 이를 정확히 알 도리가 없죠. 따라서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스테디셀러 책을 먼저 사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제와 소재를 선택한다. 대부분의 1학년 아이들은 학교에 간 개돌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학교에 강아지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서 강아지의 시각으로 쓴 책입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책이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재를 다뤘기 때문이죠. 학교, 친구, 부모, 동생, 동물, 똥, 공룡 등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소재입니다. 부모님의 시각으로만 책을 사주면 아이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째,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한다. 책 한쪽에 모르는 어휘가 3, 4개 정도 나오면 아이가 읽기에 적당한 책입니다. 반면 한쪽에 모르는 어휘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아이에게 너무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어휘가 5개 이상 나온다?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책이니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새 책을 살 때 전집을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단행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낙권의 책인 반면 전집은 한 가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권수로 발행된 테마 중심의 도서 묶음입니다. 전집 구입을 지극히 꺼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단행본과 비교했을 때 전집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전집의 장점을 알고 대처를 잘한다면 보다 더 풍성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집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책을 골라야 하는 엄마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하루에도 몇 권씩 읽기 때문에 단행본만으로 아이의 책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의 독서 욕구와 속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전집만한 것이 없습니다. 독서력이 왕성한 아이일수록 특히 전집이 유용합니다. 둘째, 아이의 독서 편식을 줄일 수 있다. 단행본 위주로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나 아이의 취향에 맞는 책만을 골라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집을 구입하면 특별히 관심 없던 책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한 분야에 대한 깊고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다. 전집은 문학, 역사, 사회, 수학, 전래동화, 위인과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출간됩니다. 어떤 분야의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한 식견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전집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관심입니다.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의 전집을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학에 관심이 많다면 역시 그 분야의 전집을 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엄마 욕심에 위인전이나 백과사전과 같은 전집을 사주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둘째, 본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집은 보통 한 질당 1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큰 마음을 먹고 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전집을 다 읽히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지 않으면 다그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전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집에서는 절반만 읽어도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고시장을 잘 활용한다. 일단 전집을 사주면 아이가 몇 년 동안 잘 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생각보다 빠르고 관심 분야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죠.
꼭 새 전집을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중고시장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중고시장에도 새 책이나 다름없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전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이에 따라서 꼭 읽어야 하는 전집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과 구매한 전집은 반드시 다 읽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취향에 맞는 전집을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집은 해결해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새 아이를 육아하면서 전집 여러 권을 집에 장만해 두었는데요. 대부분이 책의 구성이 좋고 평이 좋았던 책들이라 만족하면서 읽히고 있습니다. 뭔가 다 읽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힌다면 전집도 좋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직접 고른 책을 사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